자, 한번 요거를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시작 코드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요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요대로. 자,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는 당연히 배경색을 칠해줘야 되는데, 자, 바디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디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다가 블랙으로 하게 되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IV들을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자, DIV를 할 때 이렇게 쓰시면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내부의 자식으로 있는 DIV를 이렇게 반드시 집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너비를 한 100픽셀을 해볼게요. 높이는 100픽셀, 좀 크기를 키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다가 뭐 화이트라고 주시던 뭐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뭐 그레이라 할게요. 그레이를 먼저 줄게요. 자, 그레이라 주고 얘를 뭘로 줄 거냐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줘가지고 얘네들을 한 줄로 눕힐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중앙 정렬시키려면 내부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라 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솔리드 레드 칠해보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얘네들을 가운데로 정렬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죠? 왜냐면 DIV가 인라인 블럭이 됐을 때 인라인 블럭은 지금 본질이 뭐다? 텍스트, 글자화라 했으니까. 그러면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를 주게 되면 얘네들이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레이라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줘도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자, RGB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255, 255, 255. 자, 그 다음에 여기다 1 주게 되면 이건 뭐예요? 하얀색이죠, 하얀색. 근데 여기다가 저는 뭐라고 줄 거냐면 0.5라고 할 거예요. 자, 요거는 뭐다? 0.59 투명도라 했죠, 투명도. 그죠? 그러니까 투명도를 여러분들이 낮추니까 뒤에 있는 배경색이 검정이라서 마치 얘가 비친 듯한 느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레이라는 색상을 안 줘도 투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투명한 색상이 뒤에가 배경색이 검정이기 때문에 흰색과 투명한 색이 마치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회색, 즉 그레이 색상이 나오는 것처럼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더 레디우스를 주면 되는데 저는 한꺼번에 5픽셀을 일단 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5픽셀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뭐겠어요? 자, 저는 얘랑 위에랑 아래랑 살짝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줘야겠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얘는 뭐 사실 크게 상관없는데 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선택할 때 뭐 클래스 이름을 줘도 되는데 저는 어떻게 쓸 거냐? nth child를 이용할 겁니다. nth child 2. 자, 2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얘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자식이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자식인 DIV한테 보더 레디우스를 얼마큼 준다? 50%를 줘야지만 둥그러지니까 이렇게 주면 둥글게 변하죠. 그 다음에 마진 탑을 한 50픽셀 정도 줄게요. 그래서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 게 뭐예요? 당연히 마우스 올렸을 때 얘네들의 색상이 변경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그 전에 맨 앞에 있는 녀석들은 색상이 이렇게 미리 하얀색이 나와 있어야 되니까 그건 어떻게 한다?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내부에 자식인 DIV한테 first child인 녀석들한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만 주면 되니까? 1로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NTH 개념을 잘 이용하셔야 된다. 즉 차일드 개념 잘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색상이 나와야 되니까 그건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내부에 자 DIV한테 호버 했을 때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만 주면 된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강사님이 좌측에 땡기라 해서 내부라한테 호버를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다 색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DIV한테 이런 식으로 호버를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자, 지금 보면 중복이라는 게 발생했죠. 얘랑 중복이 발생했어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런 거 있을 때 중복을 최소화시키라고 하면 대부분 요걸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복사해서 그냥 이렇게만 쓰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썼다 해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이거는 잘한 코드일까요? 잘못된 코드일까요? 이거는 잘못된 코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쨌든 주고 싶은 녀석은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 지금 코드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div한테 호버를 하게 되면 이거는 요 심표를 기준으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부의 자식인 div의 첫 번째 자식, 그러니까 첫 번째 자식인 div를 선택하겠다 그런 의미고, 이거는 그 외 내부의 자식이 아니라 그 외에 그냥 모든 div에 호버 됐을 때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부의 자식인 div부터 호버가 들어갔을 때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쉼표로 쓰게 되면 쉼표를 쓰고 여기다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div 호버하게 되면 모든 div에 마우스가 들어갔을 때가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코드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망정이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div를 쓴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도 선택되는 거예요? 얘도 선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른 코드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누구? 내부의 자식으로 있는 div잖아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써줘야겠어요? 내부의 자식으로 있는 div를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쉼표를 쓴 다음에 여기다 이걸 반드시 또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div 호버를 쓴 거랑 쉼표한 다음에 내부의 자식으로 div 호버랑 이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줘야 된다. 그럼 마우스 올렸을 때도 정상적으로 되고요. 자, 크기는 뭐 얼마를 줄여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50픽셀을 그냥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정상적으로 되고, 뭐 이거는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요거는 이제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A로 감싼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A로 감싼 게.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다가 커서 포인터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커서 포인터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어떻게 되냐? 포인터 형식으로 바뀝니다. 손가락 모양. 그래서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커서 포인터라는 속성을 쓰게 되면 마우스의 커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네, 됐습니다.